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도슨트 요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도시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원효로 일대입니다. 제가 유튜브 제작을 위한 지역을 선정할 때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 각종 개발 호재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모습보다는 미래에 좀 더 각광을 받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원효로 일대도 그런 곳인데요. 저도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사실 이곳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원효로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사업이 착수될 것 같은 곳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속대 근처 남양역에서 원효대교까지 이어지는 이 원효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많은 구역들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원효로 일대의 이러한 사업지들에 대해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 후 다음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 맛보기 시간인데요, 원효로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원조 용산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여러분은 용산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입주해 있는 트레이드 센터나 아모레 퍼시픽 빌딩 등이 있는 한강대로변의 화려한 빌딩 숲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용산 미군기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태원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용산할 때 이 원효로를 떠올리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텐데요. 이곳 원효로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바로 원조 용산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용산이라는 지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용산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명이기도 하지만요, 산을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인왕산, 안산, 만리제, 효창공원을 거쳐서 한강까지 이어져 있는 산들의 모습이 마치 용이 한강에 머리를 들이밀고 물을 마시는 듯 하다 하여서 이 산을 일컬어서 용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용산은 나중에 이 일대 전체를 일컫는 지역명이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조선시대 용산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치자면 마포구 일부와 용산구 원효로 일대를 칭하는 말입니다. 반면 우리가 통상 용산하면 쉽게 떠올리는 곳들은 이른바 신용산인데요. 이는 일제가 지칭한 지명입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지도를 보면 오늘날 서쪽에 있는 원효로 사가라고 할 만한 곳에 용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둔지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위에 이태원이라는 지명도 보이죠. 이 둔지산 일대가 미군기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둔지산 일대가 신용산이라고 칭하게 된 사유가 있는데요.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오늘날의 효창공원 일대에 주둔하고, 이어서 1904년에 반강제적으로 조선과 맺은 한일 의정서에 의거해서 3만 평을 군사부지로 내놓으라고 조선에 요구합니다. 고심 끝에 조선은 당시 이 둔지미산 일대를 군용지로 일제 내놓는데요. 일제시대의 이 둔지미 일대는 이후에 일본군의 군사기지로 쓰였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해방 후에는 미군 부대가 됩니다. 일제는 점차 용산역 일대를 일본군의 군사물자 공급기지로 만들어 가는데요. 1899년에 경성에 만들어진 전차의 종점이 현재 원효로 상가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일제는 이 남양역 일대에서 원효로 3가로 가던 전차 노선 이외에도 오른편 용산역 방향으로 전차를 새롭게 연결하고 이 일대를 신용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원효로 쪽에 있던, 여기는 원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종점 일대는 구용산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일제가 용산을 군수물자의 공급 기지로 택한 이유는 용산의 탁월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그러니까 구용산 쪽은요, 조선시대의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원효대교 아래에는 수로로 각종 물자를 육지로 공급하던 나루터, 즉 용산나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원효로 사가에 모골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용산나루터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모골공원이란 곳은 근처에 있는 원효로 사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 박목월 씨가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용산 옆에 군자감 별고라고 써있는 곳이 있는데요. 군자감이란 기관은 조선시대에 군수물자를 저장하던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용산 나루터에서 물자 수급이 용이하다 보니까 이곳에 군수물자 저장 창고를 둔 것 같습니다. 이 군자감의 현재 위치는 오늘날 원효로 3가에 위치한 KT의 용산 IDC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이 군자감 별고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군자감이 있던 이 자리는 일제시대 잠시 화폐를 제조하는 화폐 전환국이었다가요. 조선 총독부 산하의 용산 인쇄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일대는 일제시대 때 크게 번성하는데요. 조선 철도국, 상업은행, 관사촌 등이 생기면서 일대 일본인 인구수가 1905년 100명에서 1909년에는 만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용산역의 서쪽 일대를 일본인들이 사는 으뜸 가는 동네란 뜻에서 원정, 즉 모토마치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이 원을 일본어로 하면 모토이고요. 정이 마치입니다. 이 원정이라는 지명은 해방 후에 한국의 일제 잔재 없애기 차원에서 원효대사의 법명을 딴 원효로로 개명이 됩니다. 한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용산역을 군사기지화하면서 원효로, 문배동, 신계동 등 이 원효로 일대는 조선 철공업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공업 공장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주물 공장이나 선반 공장이 원효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공업 단지가 있었던 이유 때문에요. 한국전쟁 시기에 원효로, 용문동, 문배동 이 일대 주민들은 미군에 의한 공중 폭격을 맞습니다. 미군은 이 공장들에서 군수물자 생산이 될 것을 우려했고 그 결과 50년 7월에 이 일대를 초토화시킵니다. 이 공중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원효로 일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조 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 전후 시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60년대 이후 원효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요땅이었습니다.